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력을 앞세운 강대국의 힘 앞에 국제법도 UN 헌장도 국민의 주권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난밤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급습한 미국이 단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큰 혼돈에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V쇼를 보는 것 같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거라며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요. 먼저 지난밤 이뤄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급습 과정을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미군 헬리콥터가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현지 시각 3일 새벽 미군이 수도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3개 주를 공습했습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미군은 이어 안전가옥을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끌어냈습니다. 작전 개시 2시간 15분 만이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회색 운동복 차림에 안대와 헤드폰으로 눈과 귀를 가린 상태로 끌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로 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 해군 이오지마함으로 끌려가 관타나모만 해군 기지에서 뉴욕까지 압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강철문이 달린 안전지대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여럿이 빠르게 밀어닥치자 문을 닫지 못했다고 체포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체포 장면이 TV쇼를 보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수개월에 걸쳐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After months of work by our intelligence teammates to find Maduro and understand how he moved, where he lived, where he traveled, what he ate, what he wore, what were his pets. 전투기와 폭격기가 150대 넘게 동원됐고 헬리콥터가 약 30m 저고도로 비행해 침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이번엔 뉴욕을 연결해서 미국의 이런 행동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세용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군사 개입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이렇게 무력까지 동원해서 주권국의 정권 교체에 개입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앞마당인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세력이 서반구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반구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말하죠. 베네수엘라를 포함해 파나마, 쿠바 같은 미국의 턱 밑인 중남미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본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중남미 국가들에게 원조나 투자를 하면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1시간 기자회견 동안 석유라는 단어를 22차례나 언급하면서 엄청난 양의 불을 꺼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과거에도 종종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를 말했다며 이 석유에 대한 오랜 집착이 군사작전 승인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독재자 마두로를 상대로 삼아 정권 최대 의제인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사 주둔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지상군 배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지지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본인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한 전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진영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라크 전쟁의 실패가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마두로 세력이 저항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군사작전이 유혈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을 비롯해 시카고, LA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미국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지상군은 필요 없다고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안보 참모들을 가리키면서 당분간 이들이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대통령직을 부통령이 대행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는데 과연 미국이 통치를 할 근거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8년여 만에 오늘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중국 측은 예전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인사가 공항 영접을 나와 환대했는데요.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지금은 동포 만찬이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순방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교민들을 향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할 걸로 보이는데요. 만찬을 끝으로 이제 첫날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한 회담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중한 건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여 만이거든요. 한중 관계 회복 분위기를 얼마나 다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영접 행사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오늘 낮 베이징 서우두 공항으로 장관급인 인허진 국무원 과학기술부 부장이 이 대통령을 마중 나온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방중 당시에는 수석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때는 차관 보급 인사가 영접에 나서면서 홀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국 정부가 장관급 인사를 공항에 내보내 한중 관계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데요. 2달 전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오가게 될까요? 네, 일단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거든요.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관계 복원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찾겠다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인데요. 지난 11월 정상회담 당시에 두 정상은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양국의 민감한 현안인 서해 구조물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들의 대학 편입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초 김 의원의 보좌진이 김 의원 아들의 숭실대 편입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앞서 여러 외국 대학의 국내 캠퍼스 편입 상담에도 동원됐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세계 명문대학 공동 캠퍼스,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등의 한국 캠퍼스가 입주해 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와 차남이 의원실 보좌진과 지역 구의원을 데리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외국 대학 3곳을 돌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해당 대학 교수들을 먼저 만났던 김 의원 지시를 받고 찾아갔던 겁니다. 토익 점수가 없는 김 의원 차남이 편입할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게 이들의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 학교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김 의원 아내는 면담장을 나온 뒤 욕설을 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교수는 학생 편입을 면담하는 자리에 엄마야 그렇다 쳐도 보좌진과 구의원이 왜 오냐고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남 일행을 만났다고 지목된 대학 교수는 MBC의 김 의원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차남 일행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토익 점수가 없어서 일종의 조건부 입학을 하려면 학생 기록부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영어 성적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데 없으면 여러 가지로 사정에 제한이 된다. 이후 김병기 의원 차남은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2023년 2월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보좌진은 김 의원이 전력의 90%를 쏟으라며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련 업무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차남 편입 특혜 논란과 관련한 MBC 질의에 부정과 불법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정쟁에 활용한 건데요. 범여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미국의 마두로 축출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때문이라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마두로 행정부의 정당성과 별개로 미국이 상대국 주권을 침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한국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식의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며 검찰 해체, 대법관 증언 사법장악, 정치 보복, 야권을 말살하려는 만행들이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꼭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현 정권과 여당을 공격하는 정쟁에 활용한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포장하며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 벌어진 헌정 질서 훼손 시도와 국정 운영 실패야말로 대한민국에 심각한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도 내란 본당 국민의힘이 거꾸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다면서 내란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을 넘어 협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